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캄캄한 국내 시장, 그 속에서 해답을 찾는 상한가 매트릭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미 요원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지 요원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의 분위기 정말 좋았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1% 넘어가는 강한 오름세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도 오늘 좋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셨겠지만 어떻게든지 반대로 시장이 흘러갔습니다.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네, 우리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재료들이 워낙에 불안정하기 때문이었는데요. 미국의 관세 여전히 우려감이 클 수밖에 없었고 공매도 이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우려감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앞두고 있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인 이슈들까지 사실 우리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날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벤트가 산재되는 가운데 여기에 강달러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이 힘을 내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에서 움직였던 섹터들은 있었겠죠. 네, 그래도 그중에서 또 견고하게 버텨줬던 종목들,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 굉장히 좋았고요. 제일 눈에 띄었던 종목군이 바로 제약바이오 종목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개별 이슈로 움직였었던 종목들, 큰 흐름으로 나와준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시장에서는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가운데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시세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략과 종목들을 받아야 될 텐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겠죠? 네, 오늘 시장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다시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정말 좋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관세 정책에 증시도 어느 정도 면역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우리 증시는 이런 흐름을 이어받지 못하고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벤트가 너무나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 시장 풍전등화 정말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양시장의 분위기 다시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는 2거래일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는 강한 오름세로 출발을 하면서 2650선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내 전강 후 약의 장세를 보여주면서 쭉 밀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장중에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장중에 2612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거의 그 부근에서 마감을 하게 되면서 0.6%의 약세를 보여줬고요. 사실 오늘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 50일 만에 1470원대를 넘어서기도 하면서 오늘 굉장히 좀 강달러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느끼는 양시장의 분위기였는데요. 일단 유가증권 시장은 오늘의 종가 2615.81포인트에 문을 닫았습니다. 수급으로 넘어가시죠. 지금 개인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7거래일째 시장에서 계속해서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개인들이 7거래일 동안 얼마나 팔았나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3조 8천억 원이 넘어가는 매물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642억 원의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개인의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들 752억 정도의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지금 7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던 외국인의 모습이었고요. 기관도 보겠습니다. 기관은 장중 내내 매도 포지션을 취하다가 장 막판에 매수로 돌아섰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의 700억 원에 가까운 매물을 또 담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외인과 기관의 시각이 약간은 엇갈렸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SK 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팔았지만 기관 쪽에서는 제일 많이 샀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일단 기관 쪽에서는 오늘 매수로 잡히고 있지만 이 안에서 팔았던 종목군들의 리스트가 굉장히 많이 겹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방산이나 조선 같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을 위주로 기관 쪽에서 물량을 덜어내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유가증권 시장과 궤를 같이 했습니다. 장 초반이 굉장히 강했고요. 마찬가지로 전강 후 약의 장세를 보여주면서 쭉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는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1%가 넘어가는 급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를 때는 조금 오르고 빠질 때는 많이 빠진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오늘도 좀 많이 밀렸습니다. 오늘 1.2%가 넘어가는 약세를 보여주면서 710선은 그래도 지켜냈습니다. 711.26포인트의 코스닥 문을 닫는 모습이었고요. 수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장중 내내 매도를 하다가 장 막판에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 매수로 전환됐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392억 정도의 물량을 담아갔던 외국인의 모습이었고요. 기관 보겠습니다.
기관은 장중 내내 굉장히 거세게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장 막판으로 갈수록 매도세가 거세게 쏟아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종목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은 엇갈렸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오늘 제약바이오 대장주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반도체 소부장 중심으로 물량을 덜어냈지만 외국인 쪽에서는 그런 종목군들을 담아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프리커서 기업이죠. LK캠에 대해서 기관은 팔았지만 외국인 쪽에서는 샀다라는 특징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면밀하게 비교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 특징주 무엇이 있었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시장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시장을 뚜렷하게 이끌어가는 주도주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주에는 그나마 반도체가 강했다면 어제는 자동차였고요.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그 바톤을 일단은 이어받았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는 개별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뉴스 체크가 정말 중요한 섹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종목들 몇 가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도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까지도 시세 연속성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처셀 3거래일째 상승세고요. 어제 오늘 모두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의 모멘텀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 스템이 있는데 미국 FDA에서 혁신 치료제로 지정이 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 소식이 관련 종목의 주가를 상한가까지 이끌었는데 오늘까지도 시세 연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8,850원에 정말 강한 장대 양봉 만들면서 오늘장 문을 닫았고요. 종목 하나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바이오제약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모멘텀이 있습니다. 자사가 투자한 회사가 있습니다. 피코엔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미국에서 특허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파킨슨병 관련해서 특허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관련 종목의 주가를 꽃길로 이끌었고요. 오늘 5.4%의 강한 오름세 보여주면서 5,260원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올리패스도 상한가로 마감하면서 3,510원에 문을 닫았다라는 점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3월 31일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됩니다. 전면적으로 이제 재개가 됩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 대차 잔고가 많이 쌓인 종목들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안전지대로 불리는 종목군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자동차라든가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을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이 언급이 되는 쪽이 뭐 로봇이라든가 방산, 조선이 꼽힐 텐데요. 관련 종목군들이 오늘장에서 일제히 하락하면서 지수의 하락 압력을 가했습니다. 종목들 몇 가지 체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오늘장에서 4.5%가 넘어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종목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좀 꼬여 있더라고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5거래일째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서 오늘 주가는 4.5%의 약세를 보였고요. 오늘의 종가 14,000원에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 종목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최근 유증 이슈 받으면서 굉장히 좀 많이 흔들렸던 종목인데 증권가에서 이 종목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약간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오늘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 87만 원까지 제시했는데 그런 점도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장에서는 주가 밀렸고요. 3.1% 하락하면서 65만 4천 원에 오늘장 종가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다시 한번 복귀해봤고요. 은지 요원과 함께 시간의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네, 정규장 이후에 시간에서 움직였었던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움직였었던 종목입니다. 네, 현재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우선주와 그리고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각각 1등과 2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84%의 상승세와 5.44% 빨간불 켜면서 시간에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26일,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임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원식 관련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그리고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우선주까지 코스닥에서도 뱅크웨어 글로벌 이 종목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점 함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컴 라이프케어 3.70%의 상승세로 종가 3,640원 확인되고 있습니다. 성보화학도 함께 보시죠. 2.88% 빨간불 켜면서 종가 2,500원 확인되고 있습니다. 950억 규모의 유형 자산을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코스피에서 성보화학 2.88% 상승세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나믹 디자인 2.72%로 상승했습니다.
다음 코스닥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별 이슈로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파라텍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9.94%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1,714원에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파라텍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 들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 화재입니다. 경상북도 의성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제는 안동으로까지 확산이 됐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리면서 소화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파라텍 같은 기업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9.94% 상한가 안착하게 되면서 1,714원 확인되고 있습니다. 파라텍 이외에도 이 재난과 안전 관련된 테마주들이 시간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뱅크웨어 글로벌 정치 테마 관련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유라클도 함께 보시죠. 유라클 6.18%의 상승세입니다. 종가 12,370원인데요. 오늘 장에서 나온 이슈입니다. 이 LG 엑사원과 AI 사업에 대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 이 엑사원 같은 경우는 LG에서 발명한 대형 언어 모델입니다. 유라클이 개발한 AI와 그리고 LG에서 개발한 이 대형 언어 모델 엑사원과 함께 협력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리면서 오늘 코스닥에서 유라클 6.18%의 상승세로 움직였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하락했던 종목 중에 온코닉 테라퓨틱스 어제 제가 전해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국 파트너서로부터 마일스톤에 대한 부분을 수령받았다라고 공시를 알려드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 정규장에서는 굉장히 잘 갔으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코스닥에서는 조금 빠지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시간의 특징주였습니다.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국내 시장,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트릭이 있습니다. 해답을 찾기 위한 상한가 매트릭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미 위원이고요. 오늘도 대범투자자문의 홈런 멘토 이창용 멘토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사실 좀 어렵게 사실 수급이 좀 꼬이는 바람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고민이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런 테마의 흐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최근에 뭐 테마의 순환매가 또 강하게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장 막판까지 하면서 좀 보내봤습니다. 오늘도 고민의 결과가 있었나요? 당연히 있었죠. 어떤 네, 결과일까요?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섹터를 강조해드리고 히든 종목 강조해드릴 때 자동차 관련한 섹터들을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예상대로 이제 자동차 관련한 섹터들이 좋은 움직임을 또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런 섹터에 대한 순환매 그리고 글로벌 시황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가 좀 파악을 하게 된다면 이런 난이도가 어려운 3월 말 시장이고 3월 말에 또 공매도가 또 재개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트렌드를 잘 따라오게 된다면 4월 달도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종목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장 트릭 종목 하나씩 공부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자동차 쪽의 시세가 좋았습니다. 현대차 오늘장에서 장중에 7% 넘게 급등을 했고요. 22만 9천 원까지 터치를 했다가 종가는 3.29% 오르면서 22만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음봉으로 전환이 됐고요.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도 괜찮은 게 외국인들이 이번 달 들어서 딱 3거래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현대차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보니까 오늘 또 모멘텀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제 미국에 3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기대감으로 또 다시 한번 움직였는데 현대차 그리고 자동차 종목들 괜찮을까요? 충분히 올해 우리가 장기적으로 장기 레이스를 펼치실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자동차는 꼭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것에 대한 원인은 사실은 우리가 매출에 대한 그리고 실적에 대한 연관성을 우리가 해석을 또 해봐야 되는데요. 그것에 마찬가지로 지금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의선 회장이 이제 미국에 직접 가서 트럼프 앞에서 31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또 해줬었고요. 트럼프가 또 이런 얘기 했습니다. 현대차는 정말 훌륭한 회사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발표가 되고 나서 그 여파로 리스크가 사실은 우리 국내적으로 유럽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동아시아권에서도 계속적인 리스크가 사실은 팽배를 했었던 게 관세에 대한 리스크였었죠. 근데 일단은 정의선 회장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더 가볍게 오래 달릴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재무제표상에서도 보게 됐다시피 170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작년 매출액이 175조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우량주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BPS 같은 경우에서도 40만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장부가치상에서도 충분하게 저평가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 지금 현재 주가가 그러면 22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평가를 할 때 장부가치상에서 BPS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진 않겠고요. 여기서 70%, 80% 내지까지는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현대차는 워낙 또 우량주이기 때문에 두 가지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만약에 단타 전략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일단 오늘장에 급등락이 좀 심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또 따라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일단은 내일장의 보합권에서 출발하게 되면은 오늘 고가죠. 오늘 고가의 23만 6천 원을 단기적인 목표가로 잡아가시면서 따라가시면 되실 것 같고 내가 만약에 현대차를 장기적인 투자로 접근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30만 원대 목표가 잡아드릴 거니까 단기도 가능하고 장기 투자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현대차 단기적인 목표가가 23만 6천 원이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30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멘토님은 조금 더 단기로 보세요? 장기로 보세요? 사실은 이제 워낙 또 좋은 이슈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서는 장기 투자에 약간 좀 무게 좀 실으면서 우리가 좀 투자를 좀 해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현대차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단기 전략, 장기 전략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종목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봤으니까 자동차 부품주도 하나 봐야 되겠죠. 아진산업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종목이고요. 오늘 윗골이 굉장히 길게 달렸습니다. 장중에 21% 넘게 급등을 하면서 3,395원까지 터치를 했었다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 종가 7% 상승한 2,985원, 3,000원 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0.5% 오르면서 딱 3,000원에 문을 닫았는데요. 멘토님, 자동차가 가게 된다면 형님이 가게 된다면 아우도 따라가겠죠? 당연하죠, 사실은. 이 종목도 갈까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장에 현대차가 급상승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여기에서 중소형 자동차 부품 쪽도 우리가 좀 관심을 좀 바라봐야 된다.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재무적인 상황도 말씀을 드려보겠지만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기술적인
결정적인 포인트를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제가 차트를 좀 열어드릴 텐데요. 노란색으로 뭐가 있을 겁니다.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익히 알고 계실 보조지표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홈런 차트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6개월간의 매물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꼭 매물대가 소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서 공략하셔야 되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이 6개월간의 매물대를 표현하는 이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서는 저같이 함께 하시는 분, 방송 끝나기 전에 저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제공해 드릴 거니까 4월달 뭔가 다른 전략으로 편안하게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보조지표를 따라가시면 되시겠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서는 이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최근에 6개월간의 매물대를 이미 통과를 해주고 있는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아진산업이 작년에 매출이 20%가 넘게 성장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7천억을 또 기록해주게 되면서 23년도 5천억에서 24년도에는 7천억대 매출을 기록하게 되면서 매출 캐파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또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수익성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개선이 좀 되게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이제 10%대를 기록을 해줬었기 때문에 아진산업도 마찬가지로 현대차랑 같은 움직임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차트 안에서 그것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매물대가 소화가 되고 있는 차트 같은 경우에서는 결국에는 사실 매출을 따라가기 마련이고요. 이 매출을 따라가기 마련이 이 차트를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저와 같이 함께 하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아진산업도 충분히 공략이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아진산업은 한 가지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고요. 굉장히 주가 탄력성이 높은 종목인데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편안하게 도달할 수 있는 가격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여기서 일단은 바라보게 된다면 저는 오늘 4,000원대를 한번 제시를 좀 해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탄력성이 굉장히 높았었고, 만약에 4월 달에 전체적으로 자동차 업종들이 레벨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아진산업이 지금 현재 주가 3,000원 정도거든요. 근데 충분히 4,000원대도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진산업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난이도가 좀 어려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소형 종목이기 때문에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4,000원대 목표가까지 한번 따라가 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아진산업의 목표가는 4,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참고해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종목 하나 더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S&T 홀딩스인데요. 이 종목이 오늘장에서 장중에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장중에 35,850원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 새롭게 썼고요. 오늘의 종가는 5% 오르면서 34,950원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단위가에서는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35,000원 의 시간의 단일가를 만들었는데요. 보니까 주요 자회사로 S&T 다이내믹스, S&T 모티브, S&T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라든가 방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종목이 오늘장에서 괜찮았습니다. 내일장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리스크가 조금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방산 쪽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계열사가 있는데 3월 말 정도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최근에 레벨업이 좀 많이 됐었던 업종들이 일단은 약간은 좀 리스크를 좀 감안하면서 우리가 좀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이제 S&T 홀딩스가 지금 갖고 있는 장점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매출 캐파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2024년도에 실적이 1조 8천억을 또 기록을 해줬었고, 실제로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로 뛰어 올랐습니다. 12%까지 준수한 영업이익률을 또 기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면에서는 일단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주회사 종목들 안에서 굉장히 좀 훌륭한 수익성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다만 리스크는 최근에 너무 많이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을 평가하기 앞서서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오늘 저같이 함께 하신 분들에게 제공해드릴 홈런 차트라고 저는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홈런 차트 안에서 통과를 할 때 한번 매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S&T 홀딩스는 일단은 많이 좀 늦었고요. 근데 다만 S&T 홀딩스가 오늘 장에서도 주가 탄력성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주에도 단기적인 전략이 좀 가능하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단기적인 전략을 제시를 좀 해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 같은 경우에서는 37,000원대 정도 제시를 좀 해드려 보면서, 이 종목도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약간 겁이 나시는 분들은요, 그래도 충분히 공략이 좀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방법은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시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트릭 종목으로 마지막 S&T 홀딩스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37,000원까지 들이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오늘 바깥에 보니까 미세먼지가 정말 가득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문을 열게 된다면 먼지가 집에 굉장히 많이 쌓이겠죠. 먼지가 쌓일 때는 청소기로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주식도 똑같은데요. 내 계좌에 만약에 먼지 같은 종목들 정말 많이 쌓여 있다면 청소기 같은 전략으로 쭉 빨아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이창용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검색식 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최대한 빠르게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검색식은요, 시장의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잡아주는 정말 좋은 검색식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와서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오신다면 내일장부터 함께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종목 힌트까지 정말 많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와서 도움받아 보시길 바라고요. 나는 QR코드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보이실 거예요. 022128-8547로 전화를 주신다면 저희가 또 안내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동안 저희는 조금만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트릭 종목 하나 보도록 할 텐데요. 유라클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오늘장 굉장히 강했습니다. 장중에 25%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12,570원 터치하기도 했고요. 오늘의 종가 15.69% 오르면서 11,650원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이런 시세를 이어갔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6% 넘게 오르면서 12,370원에 시간의 단일가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은지원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 유라클 같은 경우에는 LG 엑사원과 함께 손을 잡고 AI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본장에서도 강했고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움직임이 잘 나왔습니다. 멘토님, 네. 유라클이라는 종목 내일도 좀 시세를 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오늘 15% 급등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시장 트렌드를 놓고 보면은 대기업과 뭔가 MOU를 체결하고 대기업과 뭔가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형주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주가 탄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시장에서 전체적인 거시적으로 우리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부재하다라고 좀 우리가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올해 1월달, 2월달 강세를 또 보여줬었는데 그것이 촉발됐었던 사태는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삼성전자 간의 투자 지분 관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했다라는 팩트로 인해서 사실은 전체적인 로봇 관련한 테마주들이 움직였었는데요. 유라클도 그런 현상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LG AI 연구원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LG 기업에서 실제로 대기업 최초로 AI 사업에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 움직이고 있는 기업에 유라클이 같이 협력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일단은 오늘장에 15% 이상의 급상승을 했었던 재료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여기서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가서 해석을 해보게 되면요, 일단은 오늘장에 15%의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동시에 오늘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홈런 차트 안에서 다시 한번 신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차적으로 상승 좀 보여주게 되면서 6개월간의 매물대를 1차적으로 통과를 보여줬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유라클 같은 경우에서는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반까지는 주가 탄력성이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략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인 전략도 제시를 해드려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시게 된다면
14,000원대 전략 제시해드리되 신규 상장 중입니다. 접근하시기에 굉장히 좀 어려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시면서 14,000원대 목표가까지 따라가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트릭 종목으로 유라클까지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일단 목표가 14,000원까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새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굉장히 트렌디하다라는 말이 딱 맞는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와 함께 시장을 따라가는 트렌디한 매매 해보시길 바랍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이창용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검색식 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최대한 빠르게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검색식은 시장의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선별해주는 정말 좋은 검색식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와서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들어오신다면 내일장부터 함께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이야기, 종목 힌트까지 정말 많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와서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QR코드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02-2128-8547로 전화를 주신다면 저희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동안 저희는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멘토님의 홈런 매매 기법 지금 바로 배워보시죠. 주식 투자 인구 1,400만 명. 근데 그 중에서 수익 나는 투자자는 딱 10%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10%의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 실질적인 매매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오늘 방송 내내 강조를 해드릴 게 기준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릴 겁니다. 매수에 대한 기준, 매도에 대한 기준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바꿔드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삽입을 시켜드릴 그 오늘 보조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홈런 차트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방송 끝나고 받아보실 매물대 보조지표입니다. 6개월간의 매물대를 표현하는 보조지표고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일주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이제 매수에 대한 타점은 딱 이 보조지표 안에서 돌파가 나와줄 때만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조금 더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적 성장주만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맞춰서 어떤 종목이 해당이 됐는지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고요. 근데 시장에서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들도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홈런 차트라는 이 매물대 보조지표만 있었다면 편안하게 따라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홈런 차트가 있고요. 하나오션의 차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홈런 차트를 통해서 하나오션을 바라보셨다면 매수해야 하는 시기는 사실 따로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올해 1월 또는 작년 12월 달 정도에만 하나오션을 홈런 차트를 통해서 접근을 해보셨다면 이날 매수가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 3월달 기준으로 보여주게 된다면 등락률이 140%가 넘어갑니다. 사실은 140%에 대한 주가 상승은 사실은 결과론적인 거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는 것은 홈런 차트를 받아보시고 1차적으로 여러분들에 대한 계좌 회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드리는 것은 홈런 차트를 통해서 만약에 30% 정도의 상한가 수익률을 기록하게 된다면 바로 다음 종목을 통해서 빠른 계좌 회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140%가 넘어갈 상승할 종목인데 왜 중간에 매도하라고 하시느냐. 근데 보통 여러분들의 계좌 상황을 보시게 된다면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투자에 대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실 겁니다. 손실이 많으실 거고요. 근데 손실을 빠르게 타파하시기 위해서는 빠른 계좌 회전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일단은 상한가 수익률인 30%를 제안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맞춰서 홈런 차트 세팅하시고 저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포옹 티슈진이라는 종목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작년 12월 말에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그대로 따라가셨다면, 그리고 홈런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수가 있었다면 매수해야 되는 시기는 사실은 따로 있었거든요. 바로 요 시기였었고요. 그 이후에 주가 상승 탄력을 바라보게 된다면 등락률이 무려 20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과론적인 얘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어떻게 접근하고 고르냐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제안해드릴게 그것에 대한 기준은 홈런 차트로 여러분들이 해결하시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개월간의 매물대를 그대로 표현한 홈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방송 끝나기 전에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제공해드릴 거니까 2025년은 정말 편안한 기준을 통해서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대동계열한 종목이고요.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테마주였었고 시세 탄력성이 굉장히 높았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매매 접근을 단기성으로만 접근이 가능하셨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홈런 차트를 통해서 미리 매수에 대한 타점을 포착하실 수가 있었다면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거의 140%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시장에서 가장 핫한 핫테마주들을 여러분들 미리 이 타점을 통해서 그대로 매수하실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 사실은 슈퍼개미가 사실 별거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대로 규칙적으로 매매를 하시게 된다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계좌도 봄이 틀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것에 대한 매수에 대한 기준을 잡아주는 보조지표가 이 홈런 차트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도 마찬가지로 보게 된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실은 올해 굉장히 방산 관련한 업종들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해줬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또 바라보게 된다면 90%가 넘어가는 상황이었었고요. 근데 매수해야 되는 시기는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홈런 차트가 그 타이밍을 말을 해주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홈런 차트를 통해서 올해 1월 달에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셨더라도 올해 90%가 넘어가는 주가 상승 탄력을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바꿀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함께 따라가실 때는 일단은 계좌 회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홈런 차트를 사용하실 때는 30%의 주가 상승 탄력만 바라보시면서 공략을 좀 해보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레이라는 종목이고요. 제가 이 종목은 일단은 최근에 제가 발견을 한 종목이고 발견한 기준도 마찬가지로 홈런 차트를 통해서 발견을 했었습니다. 실적주고요. 마찬가지로 6개월 이상의 매물대를 통과를 보여줬었고 무려 12개월간의 매물대를 통과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레이와 같은 실적 성장주 그리고 홈런 차트를 통해서 장기간의 매물대를 통과한 종목들은 편안하게 공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히든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조건을 또 충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만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은 매수에 대한 기준이 내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단순하게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간의 매물대를 통과한 종목이고 실적 상정주만 공략해 보시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멘토님의 매매 기법을 배우고 왔습니다. 확실한 자리에서 대시세를 노리는 홈런 매매 기법이었는데요. 이 기법도 너무나도 좋지만 여기에 뭔가 시너지를 더해줄 수 있는 뭔가 한 스푼이 더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준비하셨다면서요.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사실은 네. 스윙주나 뭐 중장기 컨셉이고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또 준비를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는 홈런 차트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안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건 검색식인데요. 네이밍을 한번 안타 조건 검색식이라고 한번 네이밍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 부분도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매매 접근을 단타로서 매매 접근을 하실 때 실제로 어려우신 게
자, 그러면 단타로서 오늘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지 이런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타파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조건 검색식을 제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방송 끝나기 전에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이 14개의 수식 조건을 모두 다 넣으시게 된다면 장중에 바로바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 자동으로 선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어제자 기준으로 일단은 한번 테스트를 한번 돌려봤었는데요. 이 부분을 맞춰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24일 장 초반에 세팅을 보여줬었고요. 그래서 시간대는 정확히 9시 3분이었었습니다. 실제로 수식 전부 다 세팅해보시고 24일 9시 3분이라고 검색하시면은 동일한 종목이 세팅이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KC피드라는 종목이고요. 9시 3분에 그대로 세팅 이후에 바로 주가 상승 탄력이 나와주면서 거의 장개시 하자마자 급상승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만약에 단타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매매를 원하시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내가 매수하고 바로바로 수익 나는, 그래서 이런 컨셉의 종목만 검출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인테크라는 종목이고요. 마찬가지로 24일 장 초반에 검출이 됐었던 종목이고, 바로 요 타이밍일 때 종목이 검출이 되고 나서 바로 급상승이 또 나와줬었습니다. 근데 조금 걸렸는데요. 11시였었습니다. 조금 걸리더라도 11시 정도에 바로바로 급상승이 나와주게 되면서 장중에 무려 8%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HLB 생명과학이라는 종목도 다시 한번 검출이 됐었고, 마찬가지로 9시 3분에 24일 9시 3분에 그대로 검출이 되면서 매수하자마자 바로 급상승이 나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타 검색기를 활용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전략을 사실 잘 세우셔야 되실 것 같거든요. 노출이 되고 나서 바로바로 매수하시고 급상승이 나와주게 되면은 바로바로 수익을 챙기시면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좀 챙기시면서 좀 매매 전략을 좀 짜가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장 초반에 공략할 때 어려움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지, 이런 기준이 없게 종목을 좀 선별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같이 함께 하실 분들 내려놓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안타 조건 검색기에 맞춰서 나도 정말 단타로서 정말 한번 승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같이 함께 하시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창용 멘토님과 함께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정말 적절한 자리에서 대시세를 노리는 홈런 매매 기법, 여기 한 스푼 더 안타 검색식까지 공부해봤는데요. 이 검색식은 신청만 하시면 저희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이창용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검색식 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최대한 빠르게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검색식은 시장의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잡아주는 정말 좋은 검색식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와서 빠르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QR코드 타고 들어오신다면요, 검색식뿐만 아니라 장중에 함께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이야기, 종목 힌트까지 정말 많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와서 함께 내일부터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QR코드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2-2128-8547로 전화를 주신다면 저희가 또 체크해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동안 저희는 조금만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멘토님의 홈런 매매 기법으로 정말 많은 종목들을 잡았었는데요. 이 종목들의 수익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어제 한 4위였었는데 지금 1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거의 5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포스코 스틸리온이 40%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PI가 34%, 고려 아연이 33%, 그리고 동신건설까지 21%가 넘어가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두 종목을 리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포스코 스틸리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저희가 2월 26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수가는 37,600원, 그리고 목표가 5만 원입니다. 그리고 목표가가 저희가 1차가 4만 원, 2차가 4만 5천 원, 3차가 5만 원이었는데 여기도 지금 달성에 성공을 했고요. 이에 따라 수익률을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종목이 일단은 43,250원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지만 지난 3월 19일에 52,6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3차 목표가 5만 원까지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목표가를 주고 다시 한번 내려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제가 기존에 5만 원에 대한 상향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더 상향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수정을 좀 해드려 보자면요. 일단은 좀 기다려야 됩니다. 포스코 스틸리온은 일단은 1차 파동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안에서 일단은 시세를 받았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눌림이 나오게 된다면 재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가 제시를 해드린 것은 그래서 매수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급상승이 나오기 전 자리인 35,000원대까지 눌림이 나와주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관건 같은 경우에서는 포스코 스틸리온이 사실은 재료가 될 수가 있었던 게 트럼프가 이 관세에 대한 전략을 또 수정하게 되면서 철강 관련한 업종들이 또 수혜를 받아줬었던 또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다만 일단은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럽도 그렇고 우리 동아시아권도 많이 좀 움직였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것에 대한 우리가 사실 면역력이 좀 생겼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서 우리가 좀 상향 전략을 좀 취하게 된다면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런 의미로 만약에 포스코 스틸리온과 같은 철강 관련한 업종들을 공략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눌림이 나오면 재공략 가능하다, 이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서 포스코 스틸리온은 일단은 홈런 차트 안에서 근처까지 도달하는 가격인 35,000원대까지 눌림이 나와주게 된다면 재공략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목표가는 5만 원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략을 제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좀 챙기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네, 전량 수익을 좀 챙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갖고 계시다면 전량 수익을 챙기는 게 맞고요. 일단 다시 한번 신규 진입은 3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000원에서 담으셨다면 다시 한번 목표가 5만 원까지 잡아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장에서 강했던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인데요. 일단 3월 17일에 저희가 받았고요. 매수가는 2,675원, 목표가 3,000원까지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률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이 목표가 1차가 3,000원이었고 2차가 4,000원이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점검을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어제 말씀을 해주셨던 게 절반 정도는 수익을 챙기고 나머지만 4,000원까지 홀딩을 하자라고 하셨는데 오늘 장에서 52주 신고가 나오면서 4,010원 목표가 도달하면서 또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리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목표가 높여주시겠어요? 일단은 1호가로 사실은 또 2차 목표가가 또 달성이 됐었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바라보게 된다면요. 사실은 오늘 캔들이 사실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4,000원대의 목표가를 도달하더라도 장중에 급락이 나와줬었다면 사실은 요건 좀 끝났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 이미 꽉 찬 양봉이 나와주게 되면서 내일장 시세도 우리가 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게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로 일단 4,000원대 2차 목표가를 달성을 좀 보여줬었는데 재료가 아직 사실은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자세한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민감한 좀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은 이번 주 일정이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맞춰서 시장에서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관련해서 이제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동일한 테마주들을 같이 좀 동행하면서 같이 좀 관찰하면서 접근을 좀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막판에 좀 올라와 줬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테마주들이 전체적으로 올라와 줬었기 때문에 내일장에 만약 갭상승으로 4,000원대를 그대로 회복해 주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또 전략을 달리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번에 4,000원대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에는 다시 한번 상향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조금 더 높여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4,000원대에서 4,300원대 한번 상향을 좀 바라보게 되면서 이번 주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누려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외 단일가에서 5% 오르면서 4,070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내일 장 초반에 공략도 가능할까요? 보합권, 강보합권 정도에서 네. 움직이게 된다면 공략이 좀 가능하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동시에 이제 손절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손절 전략을 말씀드릴 때 규칙적으로 매매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고가와 저가에 대한 전략을 좀 강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요.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가인 4,010원대 정도 또는 조금 밑에서 4,000원대 미만에서 밀리게 된다면 일단 손절을 잡고 내일장 보합권에서 출발하게 된다면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 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게 된다면 내일장에서 4,300원까지 목표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4,010원에서 4,000원까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조금 짧게 단기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AS를 이렇게 두 종목이나 받았는데 이 종목들이 시세를 굉장히 잘 내줬기 때문에 오늘장 히든 종목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제가 앞서서 AS 해드렸었던 종목들이랑 조금 다르게 네. 약간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을 제시를 좀 해드려 보고자 하고요. 네. 실적주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컨셉은 홈런 차트에 맞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CNC 인터내셔널을 제시를 좀 해드려 보고자 하고요. 실제로 CNC 인터내셔널은 아모레퍼시픽과 연관해서 긴밀하게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실제로 아모레퍼시픽이 주관한 OEM 관련한 기업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또 평가를 좀 받았었기 때문에 국내 화장품 OEM 기업 안에서 4년 1, 2위를 다투고 있는 기업이 CNC 인터내셔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부채 비율도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합니다. 작년에 부채 비율이 48% 정도 기록을 해줬었고, 마찬가지로 동시에 수익성 지표도 바라보게 된다면 14%대를 유지를 해줬었기 때문에 수익성 지표나 안정성 지표도 마찬가지로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매출 캐파도 꾸준한 수준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거든요. 2천억대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만 조금 더 개선이 된다면 CNC 인터내셔널도 레벨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단기적 전략 말씀드릴 거고 장기적인 전략을 말씀드릴 건데요. 단기적인 전략으로서는 일단은 5만 원대 전략 제시해드릴 때, 만약에 화장품 업종들이 레벨업이 조금 더 개선이 된다면 7만 원대도 한번 바라보시면서 분할 매도 전략을 통해서 장기적인 투자 전략도 함께 챙겨가보자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멘토님의 히든 종목은 실적 컨셉으로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바로 화장품 관련 종목 CNC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하루 종일 뿌옇게 미세먼지가 끼어있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미세먼지가 정말 뿌옇게 가득 끼었는데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장,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종목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